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가정학과 3년차 정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월 17일 날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2월 18일부터는 출근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출근 안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공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바빠서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었는데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난 편이라서 이제 집에 5살짜리 딸 아이가 있는데 딸 아이랑 조금 이제 많이 좀 놀아주고 이제 와이프랑도 뭐 같이 집에서 밥도 많이 먹고 약간 그래서 가족들하고 좀 시간 많이 보내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공이 좀 대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외부적인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도 좀 하면서 좀 다양하게 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여는 나오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들은 그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으로 적용되고 알고 있고 또 친절하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전공의들에게 월급을 주지 마라 라고 이렇게 공문을 각 병원에 다 내려보내줘 가지고 각 병원들이 이렇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있어서 현재 이제 월급 없이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의 생활을 조금 좀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조금 괜찮긴 한데 전공의 생활 얼마 하지 않은 선생님들이랄지 이번에 갓 인턴 들어오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재정적으로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생각하면은 빨리 뭐 어떻게 좀 이런 사태가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저희가 단체로 뭐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직서를 내는 것도 일단은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거고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약 전공의가 150명 정도 되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 뭐 경제적인 이유랄지 아니면 이제 수련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2분 정도는 근무하고 있으신데 뭐 그분들이 근무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속된 말로 뭐 배신자, 뭐 넌 왜 근무에 절대 그러진 않고 당연히 그분들의 성인들이니까 그분들의 의사는 당연히 존중을 해드리는데 뭐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뭐 다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고 현재 그래서 저희 분당 차병원 같은 경우는 약 150명 정도 중에서 한 2분 정도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일단 이제 근무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 많은 분들이 복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으니까 다양한 뭐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1차적으로는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일단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단순하게 이런 거를 뭐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 뭐 이제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부 쪽에서 너무 이제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방식대로 이 정부에서 추진을 한 방식대로 진행을 됐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모든 그 질환들에 대해서 뭐 MRI 같은 거를 급여 적용하겠다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도 찬성 비율이 되게 높았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의사들은 되게 반대 비율이 높았어요. 근데 그때도 의사들은 뭐 그거를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를 했냐? 그 정책의 실현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된 걸 알았기 때문에 뭐 건강보험이 고갈이 되고 추후 어떤 뭐 모랄 해저드랄지 그런 것들이 발생될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00명을 증원을 하고 그에 따르는 뭐 필수 의료 패키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을 때 한국 의료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 수 있는지 단순하게 밥그릇 싸움이고 그랬으면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은 전공의들이 들고 일어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 필수과들이 있고 인기과들이 있는데 이런 과에 불문 없이 모든 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정책 자체가 뭔가 방향이 크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어난 거라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증원이 되고 이 필수 의료 패키지가 통과가 됐을 경우는 한국 의료 자체가 정말 큰 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은
큰일이 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좀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변 반응,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 그 밖에서 욕을 많이 얻어 먹으니까 뭐 인터넷에서 기사들을 보고 막 그러면 욕을 많이 얻어 먹으니까 조금 이제 친척들을 만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 의사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약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조심스러워지고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무서워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약간 좀 나도 모르게 좀 조심스러워지고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뭐 전공의 대표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나서지 말라 약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가정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런 자리가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좀 이렇게 맡아서 해야지만이 조금 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나서서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하루빨리 조금 뭔가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 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병원 다른 전공의들이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복귀하고 싶다고 저한테 막 고민을 토로하는 전공의들이 있으면 저는 복귀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개인의 사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예를 들어 외벌이인 전공의분이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내가 복귀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데 선생님 절대 안 됩니다. 뭐 대의를 위해서 선생님이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고 억압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선생님께서 복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저 존중을 해드리니까 절대 눈치 보지 말고 복귀하셔도 되십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그 이번에 복귀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생님하고는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친하고 그래가지고 꼭 복귀하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맨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복귀하셨고, 뭐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국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본인들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런 미안함들은 가지고 계시는데 각자의 사정은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사정에 맞춰서 활동들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본인들은 본인들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성인들에 맞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절대 왕따 시키거나 그런 건 없고 뭐 저희 병원도 혹시라도 뭐 어떤 분들이 복귀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뭐 복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처벌을 받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민수 차관이 이야기했던 게 먼저 복귀한 전공이야 나중에 복귀한 전공의 처벌이 같진 않을 거다. 그 말인 즉슨 아무튼 복귀는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돌아오면은 처벌하지 않는 그 기한을 정했었는데 그 기한 내 대부분 지금 돌아오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그 기한을 넘겨서 복귀를 하는 경우에도 처분은 불가피하다. 물론 이제 그게 정부 방침이고 그게 맞다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런 발언들 하나하나들이 저희가 누적되고 복귀해봤자 어차피 징계 받는 거니까 복귀 안 하는 게 낫겠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복귀한 전공이 나중에 복귀한 전공이 아예 복귀 안 하는 전공의 중에 제일 나은 게 아예 복귀 안 하는 전공의는 처벌을 아예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아예 복귀 안 한 전공의로 다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 복귀 하나 나중에 복귀 하나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복귀를 안 하고 그냥 아예 정말 사직을 하고 그냥 그만두겠다.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요즘 또 이제 사회적으로 아직 뭐 크게 이슈화 된 건 아니긴 한데 이제 늘봄학교도 이제 조금 이제 말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교에 몇 시 이후까지 강제로 이제 잡아놓는 약간 그런 제도긴 한데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들이와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고 약간 강제적으로 약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좀 말이 나오고 있고 좀 더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하반기부터 좀 사회적으로 많이 좀 문제화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정부 정책 자체가 어떤 걸 추진을 하려면은 제발 그 해당 직군과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하고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번 그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정말 잘 모르겠고,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빨리 병원으로 돌아가서 한 분이라도 빨리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마음이거든요. 아파서 그 응급실에 왔던 아이가 웃으면서 나가는 게 정말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항상 그게 기본적인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그런 보람보다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내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가 들어올 때는 되게 막 힘든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는 게 가장 큰 보람인데, 빨리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부와의 빨리 이런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